자, 머신에서 밀링 아무거나 하나 또 들어오시고요. 기본값으로 했네요. 바꾸기 저만 바꿀게요. 왜냐면 사이클이 틀려가지고 포스트에 따라서 사이클 네임이 틀려서 잠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위에다가 우선 10파이짜리를 몇 개를 찍으세요. 그리고 적용을 한번 누르고 6파이짜리를 몇 개를 찍으세요. 그냥 아무거나 8파이나 10파이 하나 하고 6파이 하나, 6파이 몇 개 그렸습니다.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대충 이제 원호 찍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제작 공구 그리는 것도 시간이 되면 거기까지는 우선 하고 다음 주에 하던지 봐서. 자, 가공 경로창에 잠깐만요. 넘어가세요. 자, 가공 경로창에 들어가서요. 드릴이라고 되어 있는 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기본 상태 밑에 하단에 있는 메뉴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선택을 하면 호를 찍던 반호를 찍던 원 중심이 찍히실 거예요. 원 중심이던 얘를 찍던 원 중심을 잡던 10파이짜리 지름이 들어가겠죠? 우선은. 그리고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삭제가 돼요. 내가 여기를 추가했다, 넣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삭제. 예? 아, 돼요. 확인 한번. 드릴 사이클, 못따기 드릴, 어드밴스 드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드릴 사이클로 공구, 새 공구 생성 하나 누르고요. 드릴로 10파이 드릴 하나 만들겠습니다. 10. 그냥 아무거나 하고 10으로 고칠게요. 10으로 고치겠습니다. 자, 속성의 마무리는 이건 사이클이 나오기 때문에 이송 속도와 회전수 두 가지만 들어가요. 여기가 뭐 400이 됐든 여기가 절삭 조건, 그 다음에 여기 회전수 뭐 2500이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두 가지만 들어가요. 두 가지만. 사이클이 들어가니까. 자, 우선 보자고요. 보고 잡는 거 먼저 다시 할게요. 우선 절삭 파라메타 먼저 가볼게요. 자, 81 사이클이고요. 82 사이클 듀얼 타임이 들어가는 사이클이고요. 지금 링크 파라메타에서 자, 저 따라오세요. 우선은 링크 파라메타 누르고 마이너스 20이라고 우선 넣겠습니다. 여기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잡는 방법 하기 전에. 자, 20mm를 81로 뚫겠다는 얘기예요. G코드를 출력이 나가봅니다. 이렇게 나와요. 스핀들과 피드, 그 다음에 여기 사이클 98, 81로 그죠? 들어가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98과 99. 98과 99는 뭐예요? 초기점 복귀, R점 복귀죠. 그죠? 자,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건 요거예요. 요거. 내가 여기를 좀 티가 나게 30으로 고치고 30으로 고칠게요. 30에 초기점은 어디죠? 길이 보정. 처음에 길이 보정을 하면서 들어가는 값. 그 다음에 여기가 R점이죠. R값. 여기서 여기 R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체크를 해보세요. 자, 뭐가 틀린가? 자, 여기서도 보이죠? 초기점 R점 복귀.
자, 전령 나가 볼게요. 얘가 이제 99가 나오겠죠? 여기가 자, 아까 버튼 하나 눌렀죠? 그죠? 그게 98로 나오느냐 99로 나오느냐의 차이예요. 요거 처음 작업에만 적용. 우리 윤곽 가공할 때도 촉 처음과 끝에만 뭐 진입, 그죠? 이속 높이가 차이가 있었죠. 그거랑 똑같이 얘를 누르면 얘를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초기점 복귀, 구멍을 뚫고 30mm까지 떨어가는 99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체크하면 아유 잠깐만요. 얘를 체크되면 99가 나와요. 그러면은 한 구멍을 뚫고 다음 홀로 움직일 때 3mm만 떠서 넘어가죠. 3mm만 더 넘어가요. 근데 얘가 98이 나오면 한 구멍을 뚫고 길이 고정했을 때 입력한 초기점까지 떠서 이송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재료 상단에서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 R값은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이속 높이가 증분이니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움직일 때도 보면 뚫고 마이너스 7mm 내려간 상태로 움직이게 되겠죠. 81. 여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99가 되고 마이너스 7. 그럼 뭔 말이에요? 마이너스 7까지 마이너스 7로 이송을 하고 이송 높이는 마이너스 7이 되고 초기점 R점도 마이너스 7이 돼요. 그러면 한 구멍을 뚫고 마이너스 20까지 뚫고 다음 홀로 이동할 때는 지금 R7이 되고요. R7로 떠서 이송을 하게 되고, 여기를 체크를 해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구멍을 뚫고 초기점 복귀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98이 되겠죠. 그럼 어차피 진입점은 마이너스 7부터 가공을 하잖아요. 마이너스 7. 왜냐면 재료 상단이 마이너스 10mm에 증분으로 3이 있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7mm부터 20mm까지 홀을 뚫겠다. 그죠? 요거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도면이 홀이 밑에 있으면 증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을 찍을 경우가 있잖아요. 모델링에 홀을 찍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모델링의 시작과 Z점이 모델링의 Z점과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려면 증분으로 잡으면 돼요. 모델링을 찍은 위치. 아니면 하나 내려볼게요. 하나만 복사를 해서 얘를 좀 내려볼게요. 한 두 가지만 보기만 하셔도 돼요. 보기만 하시면 돼요. 이따가 고치려면 불편하니까 제가 Z를 마이너스 20mm로 내리고, 마이너스 10mm로 내리고, 10mm로 내리고, 추가를 내려가 있죠. 여기랑 여기랑을 찍었어요. 여기랑 찍었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를 재료 상단이 0이라고 놓고 여기를 증분으로 놓으면 0. 증분으로 놓으면 아까 근데 여기 0까지만 뚫을 거야. 0 뚫고 얘랑은 마이너스 10mm에 있잖아요. 네, 확인 한번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모델링의 하단까지 커브가 Z 밑에 생성이 되면 거기를 증분으로 잡으면 거기까지 내려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델링 위에다가 커브를 뺄 때도 있고, 뭐 모델링에다가 면을 찍어도 Z가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도 한번 볼까요? 모델링에다가 보면 몇 가지를 간단하게만 그릴게요. 한 번 더 까고 단을 2단으로 해볼게요. 컷 보디
10파이 정도로 할게요. 그냥 대충 뚫을게요. 20mm.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전체를 지울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에 전체 삭제 누르시면 돼요. 전체 삭제 하면 이 모델링을 찍어도 Z가 증분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찍어도 돼요. 그러면 Z는 마이너스 증분으로 가고 절대값도 뭐 증분으로 갈 수도 있고 찍을 수도 있죠. 확인 한번 누르면 이속 높이 이제 여기로 돼 있죠. 확인 그러면 이런 식으로 뷰에 그러면 이렇게까지 들어가요. 뭐 재료 상단도 마찬가지로 증분 재료 상단을 증분으로 놓고 모델링을 찍어주면 여기가 재료 상단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추가를 하면 해볼게요. 그냥 모델링 있으면 솔리드 측면 찍어도 돼요. 이게 뷰에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면을 찍어줘야지. 면을 찍어줘야 Z가 나오니까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면 이렇게 하고 뷰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틀리죠? 모델링 있으면 그냥 찍으면 Z값은 나와요. 증분으로 잡으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커브의 위치를 증분으로 잡으면 커브의 위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깊이랑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우선 이건 놔두고 먼저 원어 마스크를 잡는 거, 원호를 잡는 것들을 먼저 하고 다시 사이클을 넘어갈게요. 하고 자 저를 따라서 요거는 Z가 제시 원으로 올릴게요. Z를 올려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할게요. 자 우선 사이클 드릴 사이클 자 원호를 잡는 거 도형 이거 말고 하나 더 할까요? 가공 경로 드릴 가공 원호 마스크 원호 마스크는 아까는 우리가 하나하나 찍었잖아요. 하나하나 찍었는데 지금 같은 지름을 잡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파이의 홀을 잡는다. 그러면 기준이 되는 도형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컨트롤 A를 전체를 찍던지 아니면 윈도우를 긁으면 이렇게 다 잡히는 거예요. 내가 윈도우를 긁은 범위 안에 들어오는 10파이 를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V를 누르고 마이너스 5라고 하면 어디 갔냐? 다 필요 없고요. 마이너스 5라고만 할게요. 절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mm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10mm가 뚫리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따라갈게요. 6파이도 하나 잡아보자. 6파이도 잡아보도록 할게요. 드릴 사이클, 원어 마스크, 이제 6파이 하나 잡고 범위를 이렇게 잡겠죠. 네, 드릴은 하나 무시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여기다 20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각도를 틀어보면 이렇게 20mm 여기 이제 이게 보면 하단에 내가 절대값 얼마 줬는지 이렇게 눌러보면은 평면에 마이너스 20이라고 표기가 돼요. 이게 요건가죠? 그래 숨기면 안 나오고 이게 이제 24대 생긴 것 같아요. 확인 눌러보면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자, 밑에 거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자, 거의 이제 예전에 있던 것들은 많이 사라지고
우리가 이제 같은 Alt T 한번 누르면 이게 삭제될까요? Alt T 누르면 자 우리가 같은 6파인데 깊이가 틀리거나 하나는 탭이고 하나는 홀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내가 도면에 미리 표시를 할 수가 있죠. 내가 얘랑 얘는 얘랑 얘까지 이거 띄고 얘하고를 색깔을 바꾼다던가 형태를 바꿔요. 그러면 나 이 빨간색만 잡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도면 정리할 때 쓰던 방법이랑 똑같아요. 가공 경로, 드릴 가공 하고 워너마스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선택하는 창은 이쪽 메뉴죠. 전체 여기 보면 여기는 전체 상세 조건 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디 보자. 위에 거 누르고 지금 보이는 화면 전체에서 기준 도형 얘를 그러면 지금 이 색깔만 선택이 된 상태예요. 이 색깔만 확인하고 하면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레벨의 형태나 레벨을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처음에 2D 스케치를 하는 경우에는 레벨 번호를 다른 번호를 쓰셔도 되고 색깔을 바꾸셔도 되고 도형의 형태를 바꿔놓고 아 여기는 틀린 거니까 깊이가 좀 틀린다니까 라고 체크를 하고 기준 도형이라고 잡고 윈도우로 긁어주시면 내가 원하는 포인트만 미리 바꿔놓은 걸로 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아까 기억나시죠? 다시 잡을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 전체 삭제. 깊이도 중간중간에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똑같이 하면 자 범위를 한번 줄 것 같으면 밑에 거 상세 조건 자 기준 도형 얘 잡고 나는 이 하고 범위를 V를 한번 누르고요. 범위를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얘 빼고 하니까 이만큼 범위를 한번 더 주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범위를 줘서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범위를 한번 주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택을 했는데 아까 지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냥 한번 더 클릭하면 된다고. 에? 그죠? 포인트에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5 한번 넣어볼게요. 두 번째 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를 줘가지고 나중에 구분을 하시면 돼요. 예, 내가 얘는 탭이고 얘는 홀 사이즈를 바꿔도 되겠지만 우선은 뭐 구분을 먼저 색깔로 해놓은 다음에 내가 따로따로 여기 잡을 때 좀 편하게 잡자라고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거 드릴 가공 누르고 자 이 두 번째 아이콘은 뭐냐면요 바로 전에 선택한 애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거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컨트롤 C V가 되잖아요. 컨트롤 C V가 되니까 굳이 앞에 앞에 바로 직전에 잡았던 애들을 누르면 두 개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컨트롤 C V에 사이클만 바꿔버리잖아요. 뭐 그럴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잡을 때 마이너스 5 이렇게 그 두 번째 거는 앞에 공정하고 연동이 돼요. 내가 앞에 걸 수정을 하면 걔가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묶여 있는 것들을 자 도형 드릴 가공 여기 보면 세 번째 거는 이 이건 서브 프로그램 메인 프로그램에서 앞에
있던 공정에서 잡았던 원호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것만 수정을 해도 뒤에 건 그대로 따라 들어오겠죠. 자,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서브 프로그램이라고 체크를 하면 내가 전에 잡았던 공정들이 나와요. 그럼 내가 1번에 아마 얘네들 잡았던 거 18짜리 잡았던 걸 거예요. 얘를 끌고 올 거다라고 하면 점은 하나가 들어와요. 근데 앞에 공정, 그러니까 내가 드릴 뚫었어. 택키피만 바꾸고 싶잖아. 플러스 3. 그래서 태미가 드릴을 뚫면 뭐 뾰족하니까 택키피를 좀 들어 올리잖아요. 그런 거를 앞에 공정에서 탭 위치를 바꾸면 같이 따라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뭐 3 뭐 이런 식으로 했다. 탭 사이클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가 도형이 하나로 들어와요. 그 대신 작업 공정은 1번에 아이고 1번 요거였구나. 요게 그대로 따라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잡았던 공정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공정에 있던. 그 대신에 이거의 장점은 뭐예요? 앞에 거 하나만 수정하면 나머지 것도 수정이 따라 들어간다. 호리치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이거를 서브를 바꿔볼까요? 다시요. 자, 그러면 어디 보자. 다시 이거를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뭘 해봤죠? 그 다음에 요거 남았죠? 요거는 정렬. 그러니까 우선 기본이 선택한 순서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다시요. 가공경 드릴 가공, 그 다음에 원호 마스크. 얘를 기준으로 다 잡았어요. 지금 원래 선택한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정렬 위치를 여기로 위아래 반전을 시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랴, 여기서부터 시작하랴. 근데 뭐 굳이 이걸 쓰진 않고요. 이 공정에 대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요거보다는 이건 취소고요. 1셋 기존 순서대로. 여기서 보통 순서는 여기서 정해요. 패턴으로. 어떤 패턴으로 정할 거냐. 지그재그냐, 뭐 로타리 시계 방향이냐, X가 우선순위냐, Y가 뭐 이렇게 선택만 해주시면 되겠죠. X가 우선순위로 가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정렬 기준에서 제일 많이 쓰시는 건 밑에 보시면 이 점에서예요. 점에서 점으로. 죄송합니다. 다음 주면 좀 고칠 겁니다. 점에서 점은 최단 거리예요. 근데 단점이 있긴 해요. 근데 제일 만만하게 쓰는 게 얘인데, 왜냐면 한 구멍을 뚫은 홀부터 다음 홀까지 제일 가까운 점으로 가요. 보면 뭐라고 나와요? 시작점을 선택하라고 나와요. 자, 점에서 점으로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시작점을, 내가 그때 선택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길 지금 여기서부터, 근데 다음으로 위치가 다음에 가까운 홀까지를 먼저 뚫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너무 크지 않는 이상은, 왔다 갔다 패턴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점에서 점으로 해요. 한번 뚫고 다음 홀까지 가까운 거리를 우선 패턴으로 쓰시게 돼요. 그 대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돼요. 로타리는 뭐 선택을 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잠깐 볼게요. 뜨는데, 이거 사이클 나가면, 자, 날급 보정이라는 거 확인 한번 할게요. 원래 20mm까지잖아요. 20mm라고 내가 했잖아요. 근데 드릴 같은 경우에는 118도, 요즘엔 118도가 아니라 코발트만 있으면 각도가 110도인가 좀 틀리니까, 파라메타에 가면 드릴 각도에 따라 날급 보정이라는 게 적용을 하면 돼요. 그럼 내가 118도면 자, 날급 보정이라는 걸 적용을 하면 이 날 끝에 이 날 끝 길이라는 게 나와요. C파일을 기준으로 3.004303을 해야 여기까지 내려간다 이거죠.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0.2는 내가 관통이 되는 추가길이에요. 관통이 되는 추가길이. 0을 넣으면 그냥 이것만 추가돼서 0이 들어가 있으면 3.244 뭐 2403을 추가로 하면 얼마 나올까요? 우선 나가보면 알겠죠? 누르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요. 아까 3.004였잖아요. 예? 20에다가 날급 보정 이 Z값이 더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관통이 되는 거리. 철판 같은 경우에는 뭐 118도가 아니라 뭐 철판 같은 경우에는 딱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관통을 내야겠죠. 이제 그걸 위해서 여기다가 난 1mm 더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좀 계산이 돼서 더 추가가 돼서 내려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이 안쪽에 있었어요. 24 전에는 안쪽에 있으니까 이게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모르니까 야 헷갈리니까 차라리 그냥 이 계산기 버튼을 누르고 요 더해진 값을 여기다 넣어라 라고 했는데 지금은 밖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걸 켰는지 죽였는지가 볼 수 있으니까 그냥 굳이 따로 값을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추가 아까 23. 원래 20mm였고 3.004에 내가 1mm 더 내려가겠다니까 24가 내려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별거 아니고 그냥 이것만 추가를 하시면 돼요. 날급 보정 드릴 각도를 보정을 한다. 이거 뭐 당연히 이거는 안 써요. 이것도 당연히 얘기했듯이 넣어봤자 그냥 사이클이 아니라 G01로 나오고 이건 이해해 주세요. 안 쓰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거 사이클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송 속도가 G01로 나옵니다. 이렇게 가서 뭐 합니까? 새로 생긴 24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사이클 들어갔다가 이게 이송하는 거. 예? 사이클 얘는 사이클이고 요건 이송하는 건 G01. 의미 없죠? 의미 없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해서 다시 사이클 나왔다가 사이클 캔슬하고 이게 내려가고 의미 없는 거야. 의미 없고 그냥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 거. 그래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필요하시면 넣어주시면 되고요. 얘는 서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예전에만 우리가 2D 윤곽 할 때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윤곽이나 포켓 서브로 포켓에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서브 프로그램으로 나오게 돼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죠? 메인 프로그램 위치 호출 서브에 있는 애 그죠? 근데 데이터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요거는 거의 요즘에는 안 쓰는 거니까 하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모델링으로 할 때 제가 모델링을 가지고 홀더 체크를 하고 드릴하고 다 체크를 했을 때 제가 모델링 기준으로 작업을 했을 때 충돌이 나는 부위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홀더가 간섭이 있다든가 드릴 간섭이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건 제가 이제 모델링 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어가고 다음 주 끝나면 다다음 주쯤에 모델링을 가지고 전체적인 거를 한번 해볼 때 한번 체크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고 사이클 한번 볼까요? 우선 81 사이클. 지금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데 81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듀얼 타임 들어가는 80 여기다 숫자를 넣으면 P가 들어가요. P가. 그죠? 휴지 타임, 휴지 시간. 82가 사이클로 나오고 휴지 사이클이 들어가는데 지금 좀 고쳐놔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쳐다보고 있는데 고치고 나서 이거는 다음 주 중에나까지는 어떻게든지 고쳐볼게요. 이거. 뒤에 이 점이 P가 나오는데 점이 안 나와야 돼. P 3000이 들어가든 그죠? 3000이 들어가야죠. 점이 들어가면 안 돼서 P 3000이든 1, 2, 3초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해주셔야 돼요. 하면 되고요. 82가 사이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뀌었나봐요. 여기서 사이클 이 83은 뭐예요? 팩드릴이라고 해서 절삭을 하고
절삭을 하고 R점까지 점프를 하는 게 83이잖아요. R점까지 복귀를 하는 게 83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팩이라는 구간에 5를 넣으면, 아니 3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점프량이 3mm라는 얘기죠. 3mm 뚫고 R점까지, 3mm 뚫고 R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Q값. 이게 팩의 양이죠. 팩의 양. 그리고 73은 뭐예요? 초기점 복귀가 아니라 이거는 절삭을 하고, 이거는 R점까지 복귀를 하는 게 아니라 절삭을 하고 3mm를 절삭을 하고 3mm를 뚫은 지점으로부터 이 파라메다에 있는 점프량만큼만 올라가게 돼요. 정확하게 숫자는 파라메다 세팅 값인데 보통 요즘에는 한 0.1에서 0.5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아요. 옛날 장비들은 한 1mm씩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파라메다 값에서 최대한 옛날 장비들도 한 0.1에서 0.5 정도 내외로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유드릴 같은 거 점프를 하게 되면 칩만 끊어주는 역할을 해야지, 점프를 하게 되면 쿵 찍어버려요. 그죠? 칩이 씹혀가지고. 그래서 파라메다에서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칩만 끊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3mm를 73 사이클로 나옵니다. 그래서 피드 이렇게 들어가고 Q값 들어갑니다. 사이클 73. 그죠? 별거 없죠? 그냥 선택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건 탭 사이클. 그죠? 탭 사이클은 탭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6을 해볼까요? 6이 아니라 8을 할게요. 8 1.25 할게요. 하고 탭 사이클은 회전수만 넣어주시면 돼요. 회전수만. 탭 선택하고 피치하고, 탭하고 피치. 그 다음에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결정하느냐 여기서 선택을 해야 84, 74 사이클에 뭐 오른손 나서 왼손 나서 사이클이 틀리게 나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1000을 놓을게요. 1000을 놓으면 한 500만 놓을까요? 500을 놓을게요. 끝내기 84 하고, 이 Q값, 지금 이거에 Q값이 들어있으면, 팩에 숫자가 들어있으면 Q가 나오고요. Q가 없으면 그냥 한 번에 나와요. Q값도 들어가요. 하고, 근데 굳이 탭에 Q값이 의미가 있을까요? 난 별로 모르겠던데. 부러질 놈은 부러지고 살 놈은 삽니다. 완전히 밖으로 빼야지. 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피치가 나와요. 지금 제가 포스트를 드린 거는 앞에 숫자 하나만 바꾸면 되긴 하는데, 왜 회전당으로 그러니까 피치가 나오게 할 거냐, 아니면 원래 여러분들 MCT에서 분당 이송이잖아요. 회전수 곱하기 피치죠. 그죠? 근데 이제 얘는 좀 보기 편하라고 회전수 95가 나오고, 95가 뭐예요? 회전당 이송이 나오게 해놨어요. 잠깐 우리 선반처럼 회전당 이송으로 나오게 해놔서 피치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제가 드린 포스트가 다 이런 사이클로 무조건 거의 사이클을 시작을 할 때는 G94가 나가요. 종료를 할 때도 G94가 나가. 94가 뭐예요? 분당 이송. 그죠? 분동 이송, 회전당 이송. 그죠? 근데 중간에 이게 처음 제 포스트로 스타트를, 제가 드린 포스트로 스타트를 하고 종료를 하면 이 포스트만 쓰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 탭을 냈어. 근데 뭔가 이상해서 중간에 리셋을 쳤어. 에? 뭔가 이상해서 리셋을 쳤어. 근데 94가 안 들어갔잖아. 얘는 이미 회전당 이송이야. 그럼 내가 여기를 한번 뭐 G01 피드 500 하면 여기까지 쭉 날아갈 거란 말이야. 에?
날라까지는 안 가죠. 끽해봐야 회전 국산 장비 끽해봐야 뭐 급속 이속 15,000밖에 15,000, 8,000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저는 무조건 프로그램을 스타트를 할 때 94가 먹고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리셋을 쳤단 말이에요. 다른 포스트를 갖고 들어왔어. 자기가 원래 쓰던 거. 그럼 94가 안 나오니까 이상하게 가는 거, 날아가는 거죠, 그냥. 절삭이.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근데 제한 포스트로만 진행을 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무조건 절삭을 할 때 94가 붙어 나오고 종료할 때도 이런 식으로 94가 무조건 붙어 나오게 세팅은 돼 있어요. 한 포스트만 건들면. 그러면 리셋을 쳤을 때는 그냥 94를 한번 꼭 넣어준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리셋을 쳤으면, 내가 탭 내다가 리셋을 눌렀으면,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은근히 일단 피치가 나오는 게 편해서 하는데 사람들 이것도 잘 안 쳐다보긴 하더라고, 그죠? 피치가 안 쳐다보긴 하니까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84가 나올 때와는 오른손 나사, 왼손 나사는 탭 사이클은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공구에서 체크를 해주면 돼요. 왼손 나사 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어떻게 나와요? 사이클이 74가 됐죠. 좌나사, 우나사가 아니라 좌나사 사이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탭 사이클은 여기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탭 사이클은 여기서 공구 안에서 왼손 나사냐 오른손 나사냐 꼭 체크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 합니다. 탭 사이클에서 주의사항은 피치, 그 다음에 회전수만 입력한다, 그죠? 나머진 알아서 하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건 다 여러분들 그냥 눌러보시면 돼요. 85, 89는 뭐예요? 피드 아웃이라고 돼 있잖아요. 85, 89는 휴지 시간을 집어넣는 사이클이고, 85는 그냥 자, 85 사이클은 뭐예요? 그냥 Z- 보링바 같은 거 23.43에 갔으면 스핀들이 서서 그대로 올라오는 보링 사이클이에요. 보링 사이클이고, 마찬가지로 휴지 시간이 필요하면 여기다 넣으면 사이클이 89로 바뀌겠죠. 마인 보링이라고. 피드 아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금방 이해하시겠죠? 피드 아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뭐예요? 86. 들어간 속도하고 나오는 속도하고 똑같이 리머 사이클 같이, 그죠? 86이잖아. 보링 사이클인데 들어갈 때 피드, 나올 때 피드, 그죠? 똑같은 겁니다. 사이클 86. 500으로 들어갔으면 나올 때도 500으로 나오는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지 시간이 필요하면 당연히 넣어주시면 되고, 어차피 거기에 휴지가 들어가니까 86 사이클에. 얘는 뭐예요? 76 사이클은 보링하고 옆으로 빠지는 거, Q값 0.5, 이거 정지시간 뭐 500, Q값, 시프트값 0.5 뭐 이렇게 하면 파인 보링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0.5 Q값이 들어가면 그만큼 도피를 하는 거예요. 옆으로 보링이 끝나고, 보링 외날이잖아요, 그죠? 외날이니까 옆으로 빠지는데, 옆으로 빠지는 방향은 체크를 하셔야 돼요. 파라메다에서 어느 방향인지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죠? 체크를 하고 보링 바 위치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것도 파라메다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은, 그죠? M19 걸고 옆으로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파인 보링은 그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냥 사이클만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뭐 드릴 사이클만 선택만 하면 되는 거니까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뭘 참고를 제가 홈 참고 좀 우선 내용은 어차피 시간이 애매하니까 이런 거 볼까요? 이런 거 두 번째 거 다시 하나 만드는 게 낫겠네요. 가공 경로 드릴 가공 오노마스크. 자, 요거를 하나 찝어줄게요. 드로잉 다 잡아주세요. 18일짜리 다 잡았죠? 자, 보통은 우리가 이 그림에서 이 모델링에서 보듯이 뷰 쉐딩 단이 있는 구간 우리가 프로그램을 샘플링을 한두 개를 하다 보면 이 높은 구간으로 하나 잡고 얘는 R점을 좀 낮게 잡고 프로그램을 깊이가 틀리거나 그죠? 한 거를 순서대로 잡아요. 그렇게 되면 거리가 멀었을 때 그러니까 한두 개 하는데 그것까지 신경 쓰지는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10개를 하든 이런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안정성 때문에 하나 분량 안 나는 게 나니까 그냥 초기점이 틀리거나 뭐 Z축 깊이가 틀리거나 이런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우리가 장비 쪽이나 양산이 아닌 이상은 신경을 쓰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1년 동안 돌아가야 하는 거다 뭐 한 2년은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동으로 처음엔 수정을 하려고 들겠죠. 그죠? 네, 마이너스 20이면은 20이라고 뚫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당연히 이 모델링 이 커브를 밑으로 내려놔도 돼요. 증분으로 놔도 되고 뚫고 싶은데 그러고 나서 증분으로 놓고 해도 되고요. 이 전 파라메타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도형에 들어가서 첫 번째 잡은 어디 보자. 첫 번째 게 요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정렬 좀 다시 할게요. 정렬을 첫 번째, 두 번째 얘가 두 번째예요. 얘가 세 번째 여기죠? 여기다가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고 전 파라메타 변경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이콘상에 3번에 여기 보면 이게 똑같은 내용 바깥으로 좀 빠르게 나왔어요. 전 파라메타 변경. 내가 간단하게 깊이만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속성에서 깊이를 체크를 하고 마이너스 내가 여기만 30으로 한번 가볼게요. 수동 입력으로 뭔가를 넣을 수도 있고 적용.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전 파라메타 그러니까 옛날 버전에서는 이게 어디가 수정됐는지 이런 표시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23인가 24부터 이게 수정을 하면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뭔가 건드렸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그 전에는 웬만하면은 따로 잡으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파라메타 그 점체인 거는 쪽 안쪽까지 들어가야 표현이 안 돼. 뭐가 수정이 됐는지. 여기 보면 두 번째 거 찍고 얘에서는 마이너스 깊이만 25까지 내려야겠다. 안전 높이하고 이성 높이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확인하면 중간에 태 깊이가 틀리다 라고 하면 어디 보자. 출력이 나가볼까. 여기 하나만 바뀌었죠? 두 개가 G01 보내기 아니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제가 두 포인트를 마이너스 처음에는 20이 기준이 되고 두 번째 그 홀에서는 Z는 30이고 얘는 25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말 양산이다 움직이는 시간도 아깝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이런 걸 안 해서 고쳐주기 시작하는 건데 1년 돌아갈 건데 라고 생각하면 이걸 공정을 따로잡는 시간이 몇 초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는 게 전 파라메타 안쪽에서 내용을 변경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깊이별로 프로그램을 따로 짜면 이송을 하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근데 처음엔 하지 마시고 내가 좀 양산일 때만 체크를 해가면서 작업을 하세요. 단품일 때 굳이 건드려 봐야 그죠? 그거 하는 것보다 사고 나는 게 더 위험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요거는 뭐 그냥 이 홀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거니까 굳이 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정렬로 패턴으로 잡으니까 굳이 없을 것 같고요. 윤곽에서도 이게 있어요. 윤곽에서 또 설명 나온 게 어차피 그것만 설명하고 오늘은 마무리 할 건데, 윤곽에서 선생님들 이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기만 하시면, 윤곽 가공에서 내가 체인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윤곽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잠깐 볼까요? 여기에 뭐 구멍이 하나 있어. 근데 구멍인데 유리나 아크릴이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 부위를 경계를 자르고 이 부위를 갈 때만 여기가 자꾸 깨져. 근데 좀 천천히 가고 싶어. 조건을 좀 바꿀 때가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더 빨리 가고 싶은데 뭐 그럴 때도 사용을 하는 게 윤곽에서 체인을 그 대신에 이제 걸고. 근데 굳이 뭐 귀찮아서 안 뜨더라고요. 네, 그죠? 저도 안 쓰는데. 양산이 없어서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넣었다 라고 하면 절삭 조건을 조금 입력을 해야겠죠? 바꿔볼게요. 전에 보시기만 하셔도 돼요. 어차피 기억만 하시면 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로를 이렇게 타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준 피드는 첫 번째 스타트는 여기고, 여기에서부터 변경을 해. 여기를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내가 근데 중간에 세세하게 끊고 싶은 위치가 있으면 얘들 잘라줘야 돼요. 교차점 자르기로 잘라서. 그럼 여기에서 체인에 들어가 우측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 점에서 변경이라고 아까 본 네임에 있죠? 네임이 들어가서 내가 바꾸고 싶은 위치에 포인트를 잡아주면 돼요. 여기. 네, 회전수는 여기서는 한 5,000 가고, 이송 속도는 한 200만 갈 거야. 그죠? 뭐 듀얼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기에서 램프 깊이를 또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하고, 근데 깊이까지는 안 변경을 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입력으로 내가 주석을 마찬가지로 넣을 수도 있고, 다시 여기 갔을 때는 여기 내가 이 포인트를 찍어요. 여기 갔을 때는 피드를 이번엔 한번 바꿔 나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4000에 뭐 100으로 가겠. 여기는 한 500으로 다시 올려놓을 거야.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깊이 변경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확인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내가 포인트로, 그러니까 원하는 위치로 변경을 한 후에는 ESC를 누르면 끝나요. 확인 한번 눌러보면 우리가 절삭을 했을 때의 속도가 백플로 들어볼게요. 하고 여기 들어갈 때는 처음에 600 줬죠. 여기 600, 그 다음에 500 절삭, 500 절삭, 그대로 절삭 하다가 내가 여기서 피드 200으로 바꿨죠. 그죠? 200으로 바꾸고 스핀들 바꾸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또 내려가고 피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중간에 체인 중간중간 요소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드나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